안녕하세요, 구룡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타씨입니다. 4월 2주차 주간 뉴스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픽한 기사부터 살펴보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뭐 오프닝이나 클로징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네, 그렇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이번 주 키워드는 뭐였는지 좀 살펴봤어요. 네. 가장 핫했던 단어가 검단, 네, 미분양의 무덤, 그렇죠. 13,000명. 난리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든데 돈 버는 거는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반영된 부분이 아닐까. 최근에 뭐 검단이나 뭐 김포 쪽 이런 곳들이 상승을 많이 했는데 청약까지도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고, 얼제 날짜의 기사로 보면은 그 죽죽하는데 1,000명이 몰렸다, 소란이 일어나가지고 경찰까지 등장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청약시장이 과열되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이번에 나타난 현상이 어쨌든 코로나에 관련된 문제 이후에 발생된 거라 상당히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3,000개의 통장이 몰렸다고 하는데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내었다. 그동안 검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좀 극단적으로 보면은 그 양극화가 나타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야, 그 구석 동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처럼 좋은 곳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막혀있는 동네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처럼 투자하기가 편한 동네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나눠져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규제도 심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 몇 년간 청약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약시장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여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아마 이런 풍선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주간 가장 이슈가 아니었나 검단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기사를 좀 보시면요, 아크로 리버파크 네. 7억 원의 급락, 이 기사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거나 또는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을 들게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사 그 자체로만 보면은 좀 당혹스러운 기사일 수 있겠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검단 청약통장 13,000개가 몰렸다, 이거랑 같이 연관시켜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네. 그 아파트는 이미 고가 아파트고 양도세 문제, 종부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물건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지 않느냐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런 물건이 과연 몇 개나 있었느냐, 그리고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거래는 된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이런 게 쏟아져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검단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투자할 곳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 두려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급매라도 팔려는 사람, 그다음에 반대로 몰려드는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굉장히 초양극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기사들을 보면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딱 적절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혼조세, 네. 뭐라고 딱 부러지게 이쪽이다 또는 이쪽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네.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그러니까 수 가격도 있겠죠.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파는 방법, 매도의 네. 방법도 그렇고 혼조세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사를 좀 보면요, 현금 부자들이 15억 넘는 초고가 주택을 쓸어 담았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항상 기사는 자극적인 것 같아요. 정말 자극적이에요. 쓸어 담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앞선 뭐 대출 금지 코로나에도 라는 이제 전제가 붙었는데요. 그동안 부룡님께서 설명해주신 그 스팟과 플로우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 기사는 그 플로우의 개념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현 시점에 대한 얘기는 또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현재는 또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좀 달았습니다. 이런 그 뉴스 브리핑 이 자리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항상 기사를 볼 때는 그 기사의 내용이 어떤 특정 시점을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라고 할 때 이거는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플로우 개념이죠. 네. 플로우 개념이니까 뭐 쓸어 담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고가 주택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기사 내용에서 보면은 꾸준히 그런 관심은 이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고가 주택들 위주로 경매가 낙찰이 바로 안 되고 유찰이 한 번 되어서 뭐 안 팔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기사를 보면은 네. 누구는 쓸어 담았다. 어디는 안 팔린다. 사람들이 바로 이 기사를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 네. 어떤 특정 기사에 쓸어 담는 거에 꽂히면 네. 나도 쓸어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거고요. 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팔린다에 꽂히게 되면 안 팔리니까 나는 안 하겠다라고 양극단으로 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이 양극단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진짜 현상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추세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경매 시장이 초고가 주택이든 뭐든 하여튼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더더구나 경매 시장이 잠시 멈췄었죠. 그렇죠. 그 멈췄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 거기서 경매 시장이 쫙 열렸어요. 과연 가서 하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이라도 못 가죠. 가보는 싶지만 네. 코로나 때문이라도. 그러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경매 시장이 그다지 화랑장세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어떤 특정 시점에 화랑장세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어떤 이 시장 전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시장이 되게 안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쓸어 담았다도 말이 안 되지만 이래서 안 팔린다는 말도 지금은 상당히 안 맞는 말이다. 그렇네요. 경매 시장이 1, 2월 달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축돼서 잘 안 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3월 달에는 개점을 휴업한 상태였어요. 4월 달에 따단 오픈했는데 유찰이 되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기사에서는 안 팔립니다라고 하니까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식당도 한두 달 문 닫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집 잘 안 가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기사 헤드라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꼭 본문을 읽으시고 비교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극단의 기사를 다 같이 찾아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저처럼요. 아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지난주에 네. 주간 뉴스 브리핑 처음 저희 둘이 진행을 했을 때요. 그때 제가 강남 그리고 마레프 그리고 노도강 얘기를 했습니다. 네. 메디컬 하락에 대한 노동학 얘기하셨죠? 그때? 네, 노도강에 대한 기사도 슬금슬금 나오더라고요. 네, 보시면 노원구 갭투자 거센바람 서울 1위라고 합니다.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또 갭투자는 1위래요, 서울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데 네, 갭 투자가 1위다? 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왠지 이것만 보면 지금 갭 투자 하러 가야 될 것 같잖아요. 저 뭐 유혹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상과 맞지 않을 때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제를 두고 먼저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노원구라고 하는 동네는 그동안 많이 안 오른 동네 그러다가 다른 동네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이제 관심이 갈 만한 상대적으로 싸 보이니까 그런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세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잖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별로 안 오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가는 올라요. 그렇다면 전세가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전세가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아마도 갭 투자의 환경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매매가는 얼마고 전세가는 얼마기 때문에 갭이 얼마라서 나는 못하겠다. 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전반적인 걸로 보게 되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갭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경우죠. 근데 노원구라고 하면
우리들이 이미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학군이라고 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 인프라는 뛰어난데 아직 많이 안 오른 지역,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갭 투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들은 갭 투자를 하기 좋은 환경이라서 점점 몰려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런 현상들이 일부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노원의 분위기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급매물은 없고 호가도 높아요. 노도강, 매도 매수 팽팽하다고 하는데 그렇죠. 왠지 가야만 될 것 같은데 네. 또 별로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렇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럼 던지실 거예요? 싸게? 아니요, 좀 버티려고. 버티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거죠. 결국 버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매도 호가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고요. 그때 막상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싸게 살려고 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는 지금 현재 너무 당연한 현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지 지금 현상에서는 노원구가 상대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선 들어가기가 상당히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이 지난 2007년도에 나타났던 노도강의 급상승이 바로 이런 현상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약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눈치 보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네. 오늘 했던 얘기를 보시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몇 가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단의 누구는 몰려들고 또는 강남 같은 경우는 고가 아파트가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고 뭔가 좀 양극하잖아요. 네. 예. 경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찬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쓸어 담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약간 좀 양극화되어 있는 느낌도 있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도 갭 투자가 서울 1위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호가가 팽팽해서 거래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지금 매도자와 매수자가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어질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다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코로나라든지 기타 다른 영향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계속해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상인 것 같으니까 투자자라면 조금 더 주의 있게 이 과정을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는 혼조세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뭐 기사든 공부든 다양하게 좀 다방면으로 하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저희가 3주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차라리 네. 코로나가 좀 잠식돼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고, 오늘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정말 애매한 시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투자자 입장이라면 꼭 이러니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관찰하고 지켜보시는 과정, 그 뉴스를 보더라도 특정 기사에 치우치지 말고 함께 보는 거를 연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 또 그 주의 기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저희 클로징 멘트 또 안녕인가요? 오늘은 다음에 만나요 하죠? 다음에 만나요. 아, 네, 새로 생겼네요. 생긴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손 흔들면서 똑같이. 이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에 만나요.